요즘 한국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입니다. 이 변화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체감되는 흐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상속을 부자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등장하는 일부 자산가들의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속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대에서 80대에 해당하는 세대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세대입니다. 부동산, 주식, 현금 그리고 다양한 금융 자산까지 이들이 축적해온 자산 규모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자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세대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산 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지금 우리는 단순히 경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큰 규모의 자산이 조용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앞으로 더 많은 영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특정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세금과 부담이 먼저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최대 세율은 50%에 달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조건이 더해지면 실질적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재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켜내야 하는 상황에 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보다 얼마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금융자산을 자녀가 상속받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속세 납부라는 문제가 바로 발생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부담을 체감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유 자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시점에 집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은 기회가 아니라 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인식 변화는 점점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망 이후 재산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여를 나누어 진행하거나 자산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상속은 하나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상속이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범한 가정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기준을 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일상과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지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준비를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입니다. 자산 가격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몇 년 뒤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자산도 언제든 기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이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과 복잡한 절차에 동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상속은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속이 더 큰 문제로 번지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재산 분배 과정에서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가족도 상속을 계기로 갈등이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작은 차이가 큰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단순한 재산 문제는 순식간에 관계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와 감정까지 깊게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전 준비와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상속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상속이 진짜 문제로 번지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라고, 우리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한 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생각들, 말하지 않았던 불만들, 찾게 쌓여있던 비교와 서운함이 이 순간을 계기로 펴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감정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부모를 오랜 시간 돌본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한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며 병원, 생활, 경제적인 부분까지 책임집니다.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적인 부담까지 모두 감당해 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다른 형제자매들은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웁니다. 돌본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의 희생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결국 대화는 점점 격해지고 작은 의견 차이는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히 상속 문제를 넘어 관계 자체를 흔들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는 사업 자금을 지원받았고 다른 자녀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속이 시작되면 갈등은 거의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쪽은 이미 받은 것이 있으니 덜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그건 과거의 일일 뿐 상속과는 별개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논쟁은 계속 반복됩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서로의 입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대화는 멈추고 감정만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부모가 명확한 기준을 남기지 않은 경우입니다. 유언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의 의도가 이거였다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건 개인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은 점점 커지고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속 갈등의 핵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와 감정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상속 분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번 갈등이 시작되면 수년 동안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완전히 남처럼 지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가족 자체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할수록 갈등은 줄어듭니다. 모호한 상태에서는 각자의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에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어려워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속은 결국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향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과 기준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상속 문제는 돈과 감정이 섞이면서 더 복잡해집니다. 가능하다면 기준과 원칙을 먼저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리 생각하고 정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시간이 충분할수록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갈등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결국 상속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전 준비와 이해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변화는 이미 많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직접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말입니다. 상속은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돈뿐만 아니라 관계까지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이슈들 쉽고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